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시장 흐름 읽겠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요.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어느 정도 조금 희석되는 걸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국채금리가 결국 방향성은 정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정해져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일단 멈춰선 거다 이렇게 봐야 되죠. 미국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다 됐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시장 이끌잖아요. 그럼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화두는 아시겠지만 경기 부양책이에요. 이 경기 부양책이 주말에 하원을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사실 미국은 블루웨이브가 된 상태라서 하원이든 상원이든 거의 뭐 통과는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부양책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거의 그 바이든이 대선하기 전부터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당선되고서 지금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이때까지도 시장에 반영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호재가 시장에 먹히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악재가 하나 툭 튀어나오죠. 그게 뭐냐면 금리였어요. 이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오고 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금리는 작년 2월에도 이 금리가 시장을 한번 흔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코로나가 문제가 됐죠. 국채금리가 작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시장에 국채를 매도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멈췄을지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금리 상승은 아마 상당폭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거 문제가 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수세와 매도세가 격렬히 싸움하는 과정이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오랫동안 차트를 보시고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세선 벗어나지 못했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 3일 남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올라섰어요. 이거 월봉이잖아요. 그럼 이제 3월 말까지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돌파 못한 건 둘째치고 패턴이 있었어요.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월봉을 만드는 마지막 이틀 사이에 다 지지난달은 음봉, 지난달 윗꼬리가 만들어서 추세를 못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하방 세력이 지금 강력하게 상승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금리로 인해서 살짝 오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갔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장이 저렇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매월 마지막 이틀 그리고 그때마다 추세선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 또 경기부양책이 1조 9천억 불을 하고 난 다음에 3조 달러를 더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 가고 엉뚱하게 국채의 악재가 안정되니까 주가가 살짝 오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는 호재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국채가 안정되는 거 빼놓고는 갈 방법이 없는 거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가가 위험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긴축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 차트상으로 보면 위험 시그널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연기금이잖아요. 연기금이 올해 2021년 들어서면서 1월부터 현재까지 누적으로 12조 2,700억을 던졌어요. 근데 그 기관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중에 기관이 전체 22조를 파는데 그중에 40%. 근데 실제로 기관들에게 나눠준 돈까지 계산해보면 제법 더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연기금이 왜 팔아야 되냐는 것은 결국 연기금이 운용하는 자금이 작년에 800조가 좀 넘었고 올해는 890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운용 자금의
주식 운용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이게 16.8%라고 합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이 이후로도 약 16조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13조 파는데 걸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파는데도 걸린 시간이 약 42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지난 2009년도보다도 약 12일, 약 30거래일보다도 12일이 더는 42거래일이 됐는데 여기서 16조를 더 판다 만약에? 그러면 상반기는 없는 거예요. 벌써 지금 3월이잖아요. 3월, 4월, 5월이죠. 5월 달에 공매도 금지 연장이 풀리죠. 그럼 상반기는 결국 그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추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프로테이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시장의 투심이 어렵게 가고 있구나. 제가 비트코인 얘기했듯이 투심 쪽으로 본다 그러면 받아줘야 되는 것은 개인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인이 돌아오지 않는 한은 개인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장을 흔들리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사요. 연기금 별로 안 사지만 외인하고 기관이 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인 4,500억, 그다음에 기관도 4,500억을 사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외인이 기관했나? 이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외인들은요. 저점에서 올리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목요일 날 9,700억 들어와서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한 3조에 4조는 들어오는 게 확정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2조 8천억을 던집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얼마가 나왔냐면 2조 2천에 나와서 5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4천억 들어온 거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의 기관으로 봐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외국인들의 추세적 매수가 거의 뭐 3조 이상은 들어와야만이 확실할 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매수 들어온 것도 수량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수량으로 보면은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로 주가를 올려놓고 이 주식 수는 팔고 있는 거, 중성주는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고점에서.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를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은 연기금의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기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기관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같이 끌고 가지 않는 한은 되게 힘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진짜 장난이 아니죠. 하루에 100포인트가 매일같이 움직이는 선물하는 옵션을 반대로 타신 분은 아마 깡통 한 3, 4일 만에 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마 예전에 지수가 요 바닥일 때 혹시 이 방송을 제가 하락 종료로 선언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사실 상승을 미국장을 보면 종료를 얘기하고 싶은데 종료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장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오늘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일단 3,266이 돌파되면 이거는 뭐 3,800까지는 열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상승이 종료됐을 확률을 열어두고 봅니다. 확률적으로 한 70% 이상을 보는데 그 이유는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엄청나게 흔들어요. 혹시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도에도 2008년도 10월 달에도 그랬어요. 주가가 급락하다가 바닥에서 막 흔들어가고 상한가 막 이러다가 쭉 뻗어서 2228까지 갔거든요. 지금 그 자리 아니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무리 지수가 높아도 그렇지 100포인트가 종가, 그 다음에 시가의 100포인트, 다시 종가, 시가의 100,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면 물리는 거예요. 물론 뭐 종가에 팔고 시가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종가에 사고 시가에 팔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정말 잘 타신 분한테 돈을 벌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뭔가 변동성을 주려는 모습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외인들이 여기서부터 선물을 너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걸려요. 왜냐하면 10개월 이상 동안 샀던 선물을 2개월 만에 매도하는 외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만큼은 매수를 해줬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도. 그 선물을 매도로 가는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의 변동성은 하방으로 가기 위한 아주 상방을 종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예전 하방에서 고점으로 가기 위해서 하방 종료를 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